네, 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엠뱅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아무래도 오늘 우려했던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각각 1.37%, 코스닥은 1.69%, 지금은 1.71%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우려에 비해선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루 만에 이 찬물이 끼얹어지면서 오늘장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 어느 포인트 체크해 볼까요? 일단 외국인들의 흐름을 먼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잠 못 드는 밤이었지 않나 싶은데 저도 그렇게 잠을 많이 자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일단 금융 당국에서 일단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그러면은 현 상황 내에서 외국계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현 상황 외국인들 포지션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들이 어제 그래도 좋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만 어제 들어왔었던 현물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그리고 선물도 마찬가지로 현재 매수세보다는 매도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장 콜옵션 내지는 풋옵션 선물 시장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은 현재 외국계들은 풋옵션 아직도 하방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지우지 않은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현재 반등 시도하고 안착하는 모습까지 우리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탄핵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탄핵과 관련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탄핵 같은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의 탄핵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당시에도 탄핵 시 정치적인 리스크 극대화 쪽으로 시장이 12월 6일로 기억합니다. 해당 시장 때 당시에도 추가적인 하락 낙폭을 보였으며 안정적으로 탄핵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정치적 리스크가 마무리된 이후에 상승을 2017년도에 가져간 모습이 있었는데요. 좀 시기가 좀 아쉽기는 하죠. 12월 연말 랠리를 기대하는 시점이고 평균적으로 계절적 지수 요인으로 따지면은 2월에서 3월 구간이 언제나 조정 구간입니다. 연말에서 내년 연초까지 지금 현재 좀 불안스러운 상황 속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은 그래도 저평가 내지는 못 잡았었던 종목들에 대한 좋은 기회를 한번 엿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선물이랑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차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 현재 반등 시도하다가 약간 윗꼬리로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5일 이동평균선 내지는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하지 못하고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시장이 회복을 했다라는 신호를 받아들이시려면은 전거래일 기준 위로 고가로 전거래일 기준 코스피 200 기준이 331.6포인트입니다. 해당 구간 위로 안착을 해줘야지만 지금 현재 반등 시도가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 속 내에서는 아직은 시장이 강한 반등보다는 좀 안정세를 1차적으로 취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서 탄핵 이야기가 결국에 나오고 집행이 된다면은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해 봤고요. 이 전국의 혼란세가 보이면서 오늘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변동성을 피할 수 있는 섹터를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배당주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가 트럼프 리스크에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연말 배당주에 대한 투심이 확산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금융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크게 유입되기도 했는데 이 피난처가 된 배당주, 오늘은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최근에 피난처가 금융, 배당주, 게임주, 엔터주 이렇게 좀 경기 둔감 섹터와 내지는 이제 시장 외적 요소에서 영향분이 덜한 섹터들이 그래도 강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과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좀 마찬가지인 형태 흐름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급등세를 만들었었던 부분을 이게 지금 최근에 오늘 중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찬바람 불면 우리가 배당주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배당 기산일 같은 경우에 지금 변경이 일어났거든요. 일부 금융주들 내지는 카드,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원래 우리가 12월 연말에 배당 기산일로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배당 기산일 같은 경우에 내년 2월에서 4월 사이로 변경된 점이 있기 때문에
배당 기간이 지금 아직은 좀 넉넉하다는 점, 그리고 도픽성 자금과 배당성 자금까지 지금 양측으로 쏠리면서 금융주들이 최근에 좋은 상승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배당만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접근하시기보다는 1월 달에 접근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수급 자체가 지금 시장 내에서 금융주가 도피성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쏠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에서는 매수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금융주들을 하나씩 좀 지켜볼게요. 삼성생명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구간 중에서 3.6%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6%가량 하락을 하고 있지만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고 있지는 않아요. 20일 이동평균선 버티면서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피성 자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안정적으로 좀 버티려고 하는 자금들이 몰려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낙폭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을 지금처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삼성생명, 보험주 내지는 카드,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새로운 매수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면서 안정적인 배당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의 기회이긴 하지만 배당 기간이 내년 4월인 만큼 추후에 접근해 보셔도 좋다는 이야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로는 수출주를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처럼 화장품주가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역시나 달러 급등하면서 지금 1,313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 강세 우려에도 수출주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찍히는 종목들이 저렴하다라고 한다면은 꼭 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극도의 공포 구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극도의 매수 기회이고 현재 구간에서 저렴하고 내지는 수출 성장 기대치가 있는 섹터가 바로 일단 첫 번째로 화장품이 될 것 같아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 전일장 내에서도 좋은 상승분을 만들어줬습니다. 환율이 지금 현재 어제 저녁 야간 시장에서 1,440원까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쉬어간다고 해도 현재 1,414원이에요. 아직도 지금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고환율 수혜주라고 평가받는 뭐 식품주나 내지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 시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어제도 화장품주를 살펴봤었죠. 한국 화장품 제조를 봤었는데 오늘도 한국 화장품 제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 전일에 16%의 상승분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아침장에 지켜봤었을 때 8%가량의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었었죠. 전일 말씀드렸었던 대로 5일선 위로 강하게 안착을 한 상황인 만큼 현재 구간에서 오늘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극도로 위험하고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라고 할지언정 추가적으로 낙폭이 제한된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기업적인 가치 내지는 수출 이런 환차익까지 얻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더욱이 그 매력도가 높아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환율이 최근에 1,350원 내지 1,300 후반대를 넘어서 지금 1,400원대를 유지한 지 기간이 꽤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환율이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도 엔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변동성이 꽤 심해요. 뱅크 오브 재팬에서도 최근에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엔화 그리고 우리 원화 전반적인 지금 현재 자산 내지는 화폐 시장 쪽이 굉장히 변동성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주 내지는 수출주들이 오히려 도피처로 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코인 자금 시장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리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코인 자금 시장 쪽보다는 그래도 저평가로 들어가고 있는 저렴한 상태의 이런 좋은 주식들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출 확대 모멘텀도 이미 우리가 수출로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거기서 OEM 섹터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좋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듯이 현재 저렴한 구간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화장품주들도 한번 늘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통해서 수출주 도피처로도 주목해보자는 점 짚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방산항공인데요. 이 방산주가 최근에 상당히 조정을 받았었고 종목별로 급등락을 반복하기도 했잖아요. 이 트럼프와 머스크 수의 기대
기대감도 있고 저평가된 기업들을 위주로 챙겨봐도 긍정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변동성 대피 섹터로 이 방산항공 쭉 관심 가져봐도 좋을까요? 방산항공도 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쌉니다. 네. 싼데 실적은 잘 나오는 섹터. 그러니까 최근에 전쟁이 끝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방산주는 끝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아닙니다. 국비 내지는 방산 이 비용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항상 우상향을 해왔어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도 초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게 방산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또 저렴한 구간까지 위치를 했다는 게 저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냉전 시대로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또 실적이 확인되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와의 변동성까지도 높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방산주들은 또 좋은 도피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풍산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풍산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풍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를 보시면은 고가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10월 달 말일부터 계속해서 이탈이 나온 상황인데 최근에 5거래일 이상 동안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30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지원 내지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지원책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할지언정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풍산 같은 종목은 구리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전일 기준으로 유가와 구리가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체크가 나왔었던 만큼 풍산은 구리와의 연동성 거기에다가 방산용 드론 시장까지 확대되는 모습까지 챙겨보실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산 드론, 특히나 박격포 드론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트레이딩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내지는 전 세계의 드론에 대한 군비 확장세 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풍산도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렴한 구간인 만큼 이 방산항공 저평가주 위주로 대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 확인해 봤는데요. 이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섹터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종목으로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대체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오늘 토픽으로는 어느 기업을 관심 있게 보면 그나마 좋을까요? 오늘 같은 날은 전일 기준에 특히나 시간 외에서 강했었던 종목군들을 한번 노려보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내에서 강했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 저렴하게 시작을 했으니까 노려볼 만하다는 거죠. 오늘 관련주 현재가 3,31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LK 삼양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K 삼양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레이딩에서도 수혜를 받는 종목이니까요. 이 LK 삼양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 항공 내지는 인공위성, 드론의 전체적인 섹터에 렌즈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LK 삼양 같은 경우 최근에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가 현재 491조 원 가량 지금 현재 평가를 받으면서 이 인공위성 섹터 내에서 LK 삼양이 최고의 대장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현재 스페이스 X의 카메라 렌즈 모듈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대표 수혜주기 때문에 현재 국내장 내에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해외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이런 섹터들 내지는 미국 내지는 북미향 내에서 수혜를 받는 섹터들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에 우리서 방산주가 방위비에 대한 지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방위비 지출이 현재 어느 쪽에 집중이 되고 있냐면 바로 드론 시장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듯이 유인기보다는 이제는 드론이 대세입니다. 드론 섹터 내에서 카메라 렌즈 형태로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LK 삼양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드론,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 앞서가지고 카메라, 드론 렌즈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고가를 돌파 시도하는지 여부 3,750원으로 시장이 불안하니까 짧게 체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900원으로 이 추세를 이탈하는 자리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최근 추세 보시면은 5일선과 21선 내에서 이탈하지 않는 선 내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일 이동평균선 내로 가격을 준다라고 하면은 또 추가적인 기회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K삼양 인공위성용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발판 나오면서 주가 시간 외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우주항공과 방산 또 드론 기대감까지 있는 만큼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오늘 이 계엄령 이슈로 단기적인 하락이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전략 짧게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오늘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늦더라도 자산의 분배를 빠르게 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증시 내에서 저렴한 종목들도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만 당장의 불안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장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 도피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 코인 시장도 코인 시장이지만 미국 시장도 같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복합적인 전략들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가지고 다양한 이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도피해볼 만한 섹터와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도 머리를 맞대고 시장 대응 전략 준비해서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수의 주도주 투자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기나긴